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등락차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KR 리서치의 김대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KR 리서치는 과거에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랜 시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 FOMC 회의 날 CPI도 같이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수준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은 환호했거든요.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한 5개월 동안의 추이입니다. 3.2, 3.3, 3.5, 3.4, 3.3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3.2, 3.3, 3.5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기준으로 한 상승률이거든요. 3.2, 3.3, 3.5로 올라왔을 때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은 다시 빠질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두 달 연속에서 3.4, 3.3으로 안정화되었죠. 그래서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시장은 해석을 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올해 한 번 정도 할 것이고 내년도에 크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 얘기들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시장에서 금리를 두 번 내지 많게는 세 번까지도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연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 번 정도의 인하로 시장에서는 화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의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매체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과정이 크게 20년 내에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 전후로 해서 인상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 과정을 진행하는 선상에서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률과 상승 추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동결했던 지점. 2009년에 대략 한 16개월 정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35%가 상승을 했고요. 2018년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하는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이때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하를 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결 기간에 연준에서 진행하는 립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면서 연준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속도 조절, 어느 정도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동.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 업무의 연준의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시장의 지금의 그 흐름을 제어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은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전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종부세하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인하하겠다라는,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투세 관련해서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금투세 또는 상속세 또는 양도세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한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세율을 정해서 운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금투세와 거래세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조정
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저는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뭐 연기할 수도 있고요. 또 폐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상속세와 이번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금 두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회가 다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통과될 때에는 주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금투세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시장 악재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 이전 해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그냥 하나 이슈였다라고 이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에 되어진 부분이 한 50% 정도 수준까지도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정체돼 있고 못 가고 흐름이 뭐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존에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그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간 단위에서 미국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은 항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이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들이 틀림없이 나왔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주 오랜 기간 한 40여 년 동안의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와 국내 거래소 종합지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상승률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괴리율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궁극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상승률이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최근 시세 흐름에서 좀 월등하게 국내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나타난다고 해서 미국 주식으로 옮겼다가 또 한국 주식이 움직이면 한국 주식으로 옮긴다. 이런 관점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여기에 투자로에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틀림없이 제 경험치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수렴합니다. 붙습니다. 디커플링 되어진 부분은 스프레드는 항상 붙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괴리율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옮기기보다는 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7월, 8월 이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지난 6월 초에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고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가격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베임의 주가 상황을 한번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저점이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8만 원의 저점을 찍어주고요. 22만 원까지 주가가 단기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만 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8만 원의 이전의 그 저점 부분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쌍바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투자되었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펀더멘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2차전지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등락차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고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양극재 종목들을 많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단계 조금 시간이 지난 흐름에서 엔캠의 주가가 탄력적이었고요. 최근에에서는 음극재 관련해서 대전자 자료 같은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최근 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잠깐 얘기한 에코워티 같은 종목들이 단기 시세 흐름에서 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좀 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을 판단할 때 대략적으로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 중심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보통 나타납니다. 제가 3분할로의 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아주 롱텀하게 주가 상황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상단에 있는 종목 LG화학이고요. 가운데는 금양이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2차전지 업종이 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가 움직임의 바닥을 찍고 상승했던 것은 LG화학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움직였던 종목이 금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는 시점상으로 금양과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주가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주시장에서 하나의 큰 섹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체 뭐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 또는 소부장과 또는 그 완성 셀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의 흐름의 상승폭은 일부 같이 공유하면서 움직이겠지만 본격적인 시세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흐름은 대형주가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장에서 2차전지 업종이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양극재나 음극재나 기타의 그 다른 소부장 종목들 대비해서 셀사 중심으로 해서 먼저 주가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 양극재 종목으로 시세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실리콘 음극재 대유전자라든가 또 기타의 그 몇몇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시세 탄력이 개별성 종목으로의 시세가 일시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이다. 전반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매기가 확산되는 과정은 아니고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해당 업종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여타의 주변주들의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2차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셀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셀사가 먼저 가기 위해서는 대표 종목으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 상황에 최근에 6월 달 동안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경로에서의 가격 차를 보여주면서 삼성 SDI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여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뭐 PER이 에코프로가 250배 정도 합니다. 반면에 PBR은 한 7, 8배 됩니다. 우리 한미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미반도체 PER은 65배고요. PBR은 29배입니다. 엔비디아의 PER은 75배이고 PBR은 65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계속해서 점증하면서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PER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PBR은 높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거죠. 수익 가치보다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그 괴리율이 나타나는 거고요. 단순하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PER이 높다. 에코프로가 250배다. 반면 PBR은 7.5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돈을 벌었다가 지금 정체 과정에서의 진행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정체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해서 높은 과대평가된 기준으로의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숫자만을 놓고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지난해 어떤 그 수출이나 매출이 좋았다가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 정체 캐즘 현상이 일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에 진행이 되었죠.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PER이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수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 밸런스가 맞아가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장주 섹터에서의 종목을 그 주가 수익 비율, 가치 비율 이런 그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잘못됐다기라도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틀린 부분에 투자 기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이번에 그 뭐죠? EV3인가요? 굉장히 소형차,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에서 전기차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SUV 형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스퍼도 전기차로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판단했던 것은 그 소형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 측면에서의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소형차는 그 소형차에 맞는 가격 수준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EV3 같은 경우는 출시가가 한 4천만 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다운됐죠. 전기차 보급형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급형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좀 더 판매 대수나 보급률이 넓어질 것이다.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전기차의 다양한 그 형태의 차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차전지 관련한 산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EV3나 캐스퍼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LFP가 아니고 3원기 배터리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기존에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가장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3원기 배터리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으로의 접근을 했었죠. LFP는 가격이 싼 반면에 무겁고 오랜 기간의 그 단점들이 있었는데 사용 그 시간이 작다는 3원계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 또 장점들도 오래 쓸 수 있고 주행 거리도 길어지고 뭐 주행 그 속도도 그 충전 속도 짧아진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가격을 맞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LFP와 3원계가 가격 차가 LFP가 한 6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격 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경차를 만드는 과정, 소형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가격차를 30% 이내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거기에 그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2차전지 산업에서의 기술력이 좀 더 진보되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두 번째로의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그 EV3 차량과 캐스퍼 차량에 적용되는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력이 발현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게 3원계 배터리는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 대비해서 LFP 배터리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번에 SUV 경차, 소형차 나온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